오케이, 해보자. 자, 가계 체계부터 뜯어보실 거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가계 상식을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기존에 쓰는 방식이 60분법이야. 각도를 나타내는 방식,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60도, 30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디그리를 붙여가지고 도라고 읽으면서 이렇게 각을 표현해 왔다고, 그렇지?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쓰지 않고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가계 체계를 호도법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호도법으로 얘기를 할 때 일단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뭘부터 정의를 해야 되냐? 바로 라디안이야. 자, 우리가 60분법에서는 우리가 뭘로 단위를 썼어? 이 도를 썼다고, 도. 디그리. 이 도를 썼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안 쓰고 이제 뭘 쓰겠다? 라디안을 쓰겠다, 라디안. 그럼 라디안의 정의가 뭐냐? 자, 이렇게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 있는데, 자, 이때 요 녀석에 반지름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에 호의 길이가 있을 거야. 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앞으로 정의를 할 거냐면, 얘를 이때 이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 하겠다. 이게 정의야. 이게 호도법이야.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단위를 바꾸겠다는 거야, 그냥 순전히. 자,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이 중심각이 1라디안이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 원을 보자고. 원은 중심각이 몇 도지? 360도짜리야, 그지? 자, 이 녀석의 중심각은 360도고 이 녀석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원의 둘레는 뭐가 되는데? 2파이 R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잘 봐봐. 비례관계가 있잖아. 자, 비례관계를 생각해. 자, 1라디안이면은 반지름이랑 호가 같아지는 거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R이면 얘도 R이 되는 거야. 1라디안이면,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 360도짜리잖아. 얘는 지금 이 R이 2파이 R이 됐어. 중심각만큼 비례관계가 있잖아, 그치? 자, 비례했다고. 1라디안에다가 자, 몇 배를 곱해버린 거야? 호가 2파이 R이 됐으니까. 자,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됐어? 2파이 배. 비례관계라며. 중심각도 몇 배가 돼야 돼, 그러면? 2파이 배 돼야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이 360도는 몇 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라고 써야겠어. 알겠어? 이게 정의야. 그래서 60분법을 이제 호도법으로 다 뜯어 고칠 생각이야. 자, 1라디안은 그럼 몇 도일까? 180도. 그래서 이 비례관계를 잘 기억하면 돼. 자, 핵심은 뭐다? 360도가 뭐랑 똑같다? 2파이 라디안이랑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라디안은 주로 이제 생략할 겁니다. 앞으로 안 쓸 거예요. 자, 2파이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호도법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어. 알겠어? 자, 이 비례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자, 그럼 가보자. 자, 180도는 그럼 몇 파이가 돼요? 파이요. 파이. 여기가 60분법이고요. 여기가 호도법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봐. 자, 1도는 우리가 180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1이면요? 자, 똑같은 비례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자, 여기다 몇을 곱한 거야? 파이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러면 파이분의 180도가 돼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라디안은 엄밀하게 몇 정도 되는 값일까? 6.8. 자, 얘가 몇 정도죠? 3.1. 3.14 블라블라 이 정도 되는 값이지, 그지?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값 정도 생각해두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라디안을 이렇게 앞으로 정의할 거고 주로 생략합니다. 단위로 쓸 때 2파이 라디안 주로 안 쓴다고. 2파이만 쓴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제 각을 바꾸는 것만 먼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이 비례관계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자, x도를 얘기하고 싶어. 얘는
몇 파이일까? 그러면 기준점을 항상 뭘로 잡냐면요. 이걸로 잡으세요. 180도랑 파이가 같다는 걸 계속 기준점으로 잡아봐. 자, 그럼 얘가 x가 됐어. 몇 배를 곱한 거야? 180분의 x를 곱한 거야. 그럼 여기도 180분의 x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180분의 180분의 파이 x가 되겠지. x 파이라고 쓰는 게 낫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봅시다. 하나씩 해봅시다. 자, 45도요. 몇 파이죠? 4분의 자, 뭐만 하면 된다고? 180분의 파이만 곱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180분의 파이만 곱하세요. 어떻게 돼요? 4분의 그치, 180분의 45 파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75도는 180분의 파이만 곱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180분의 75 파이니까 10으로 나누면 12분의 5 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거꾸로도 가보자. 마이너스 4분의 7 파이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자, 도로 바꾸고 싶어요. 자, 우리가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가려면 뭘 했어? 180으로 나눴어.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붙여줬지, 그지? 자, 그러면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가려면 180 오히려 곱해야 돼. 180을 곱하고 파이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5 마이너스 4분의 7 파이를 떼버리고 여기다 무엇을 곱해요? 180을 곱하고 9를 붙여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60분법, 호도법을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호도법에서 60분법을 되려면 몇을 곱해야 된다고? 180분의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되고요. 60분법에서 호도법을 가려면 몇을 곱한다고?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게 우리가 새롭게 각을 정의하는 겁니다. 호도법으로. 오케이? 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그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일반각이에요. 자, 각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는 순간이 올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095도 이런 거지. 너무 커. 너무 커. 아, 그럼 무한정 계속 크게 냅둘 거냐고.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는 우리가 결국은 원에서의 중심각을 관찰할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든. 그래서 원은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몇 도가 끝이야? 중심각이 360도가 끝이잖아, 그치? 그래서 360도가 넘어가는 녀석들은 굳이 이렇게 냅두지 않을 거야. 어차피 눈에 보는 건 뭐니까? 고작 이 정도일 거니까, 그치? 이걸 이제 일반각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400도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중심각이 400도라고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럼 항상 시작은 이제 양의 x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400도를 돌려볼 거야.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460 근데 400도는 남았잖아. 몇 도만큼을 더 갈 수 있지? 40도만큼을 더 갈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360도 플러스 40도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이 바로 일반각이야. 이런 형태로 표기하는 방식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 얘는 누구랑 똑같다? 40도랑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지. 그럼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040도. 이거 어디 있는지 볼까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뭐야? 360이 몇 바퀴 돌고? 2바퀴 두 바퀴 돌고. 맞아? 세 바퀴는? 3바퀴 넘어가요. 세 바퀴는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럼 360 몇 번? 2번 두 번이요. 720이죠? 몇 도 남았죠? 123 그럼 이 녀석의 위치는 어디일까? 4 자, 봅시다. 362바퀴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그쵸? 자, 여기서 몇 도만큼 더 갔겠다고? 320 320도만큼 더 돌겠다고. 그럼 몇 사분면에 위치할까? 4사분면에 위치하겠지. 얘가 320도인 겁니다. 그럼 요만큼이 몇 도예요? 40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총 360도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 요 녀석은 320도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40도라고 써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음수도 봅시다 그러면. 음수도.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70도 얘는 몇 사분면에 위치할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70도. 자 그럼 얘는 0부터 360 사이에 있지 않으니까 얘는 오히려 뭘 해줘야 돼? 360을 더해. 오히려 360을 더 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앞에 들어있는 건 360 곱하기 정수거든요. 360 곱하기 얘는 1이었죠. 얘는 360 곱하기 2였죠. 얘는 360 곱하기 몇을 해야 될까?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음수를 만나면요. 자 그럼 몇 도만큼을 더 해줘야 170이 될까? 190도를 더 해야죠. 그래서 이 녀석의 위치를 볼 때는 얘를 관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60만큼 갔다가 다시 원점이잖아, 그치? 거기서부터 190을 간다고 생각하자고. 관점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이 녀석은 자 190도니까 어디 위치하겠어? 몇 사분면에 위치하겠어? 3, 4분면에 위치할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위치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 일반각이 위치하는 요 반직선 있죠? 요 반직선들 이 반직선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할 거야. 동경. 그래서 우리는 이 각도의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60분법으로 내가 먼저 보여줬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겠다고? 호도법으로 다 바꾸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3분의 17파이를 일반각으로 한번 바꿔볼 거야. 잘 봐봐. 자 일반각이 어떻게 쓰는 거였어?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어떤 꼴로 쓰는 걸 일반각이라고 했죠, 그죠? 네. 이건 60분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면 호도법 버전으로 하려면 뭐라고 써야 돼? 360도가 뭘로 바뀌어? 2파이로 바뀌어. 이 알파도 여기선 60분법 알파지만 얘는 호도법 알파인 겁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 자, 3분의 17파이야. 2파이만큼 돌아갈 수 있으면 다 빼줘야 돼. 알겠어? 얘는 몇 정도 되지 정수로? 몇 정도 돼? 5점 블라블라 정도 되지, 그지? 그럼 몇 파이로 시작해야 돼? 2파이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그럼 4파이죠, 그죠? 자, 플러스 몇 파이? 3분의 몇 파이? 5파이. 그래서 우리가 동경의 위치를 볼 때 누구만 봐도 된다? 3분의 5파이만 봐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얘도 그려봅시다. 자, 3분의 5파이면 몇 사분면일까? 아직은 우리가 그게 감이 잘 안 오니까, 그치? 자, 그럼 일반각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겠지? 자,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몇 도가 되죠? 300도가 되겠죠, 그죠? 300도면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에 위치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가 270도니까 여기에 동경이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유형 2번으로 갈게. 자, 유형 2번은 이제 뭐냐면 어떤 n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인가 이런 이제 어떤 대표적인 유형이야. 굉장히 간단해. 예를 들어서 자, 세타가 1사분면이다. 그러면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는가? 요런 얘기를 좀 해볼라 그래. 세타가 1사분면. 우리 아직 호도법이 지금 친숙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니까 60분법으로 설명을 먼저 해볼게. 자, 그러면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일단 직관적으로 몇 사분면이라고 생각해? 1, 4. 근데 1사분면만 존재할까? 1, 3, 4. 3사분면도 가능한가? 자, 그럼 이런 생각해보자. 디테일하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세타가 1사분면입니다. 그러면 세타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자, 4분면을 생각해봅시다.
자 여기 몇 도예요? 1, 4분면은 0에서 90. 0도부터 90도입니다. 그죠? 네. 여기는요 90도에서 90도부터 180도고요. 여기는 180부터 270도고 여긴 270도부터 360도고 다시 돌면 다시 일로 올 거고요. 그쵸? 1, 4분면에 있는 게 0도부터 90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방금 배웠어. 그지? 400도도 1, 4분면이잖아. 그쵸. 맞아요? 네. 그럼 400도를 가지고 2분의 세타를 하면 200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1, 4분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얘를 이제 앞으로 1,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일반각으로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60분법으로 먼저 보여줄게.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얘가 일반각이죠. 그죠? n은 정수입니다. 자, 여기다가 몇 도부터 0도부터 몇 도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1, 4분면의 각을 나타내 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분의 세타를 하면 부등식 양변을 몇으로 나눈대? 2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분의 세타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80 곱하기 n 0 치워버릴게. 얘는요? 180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45도.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자, 이 상태에서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 얘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n에다가 하나씩 정수를 대입하면 돼.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대입하냐면 0부터 가세요. 0, 1, 2, 점점점 이렇게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n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n에 0을 대입하면 2분의 세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45도가 되고요. 그죠? n이 1이면요. 90부터 215까지. 180부터 225까지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360. 360부터 400. 405까지가 되겠지. 근데 이거 누구랑 똑같지 사실? 13분. 이거 n 0일 때랑 똑같지, 그지? 맞아요? 360도가 0도랑 일반각이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2일 때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어차피 똑같아. 이 뒤로 볼 필요가 없어. 왜? 계속 반복될 거니까. 보세요. 주기가 있을 거라고. 180 곱하기 n이잖아, 그지? 360보다 똑같아질 거 아니야? (360마다) 똑같아질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2부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고? 1사분면이고요. 얘는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 3, 4분면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보자. 한 번만. 자, 두 번째 예식. 자, 이번에는 세타가 4, 4분면이야. 자, 세타가 4, 4분면일 때 우리가 4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이걸 한번 알아보자. 자, 그럼 세타의 범위부터 잡으라 했어 내가, 그지? 자, 세타 범위 어떻게 잡을 거야? 360 곱하기 n 플러스 어디부터? 4, 4분면이니까 몇 도부터? 270도부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자, 몇 도까지? 360도까지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자, 이번에 4분의 세타를 보자고. 자, 4분의 세타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90 곱하기 n 플러스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60. 4로 나누면? 뭘 고민해. 2분의 135 쓰면 되잖아. 그죠? 괜찮나요? 자, 여기는 90도 곱하기 n 플러스 90.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하라고? n을 뭐부터 대입해보라고? 0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할 건데 어디까지만? 반복되기 전까지만. 그게 어딘데? 4부터는 누구랑 똑같죠? 0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상 2로 나눴잖아, 그치? 몇 개만 보면 돼? 2개만 보면 돼. 4로 나눴잖아, 몇 개만 보면 돼? 4개만 보면 돼. 왜? 계속 반복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n에 0을 대입해봅시다. 자, 그럼 4분의 세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분의 135도부터 90도까지 몇 사분면? 1사분면이고요. 그쵸? 자, n에 1 대입하면 4분의 세타는 1 대입해. 자, 90 플러스 2분의 135.
그러니까 이거 갖고 다니기 힘들지, 그지? 자, 소수로 바꾸자. 60, 7점. 7.5. 자, 이걸로 갖고 다니자. 그러면 여기 몇 도부터? 90 더했으니까 157.5부터 어디까지? 80. 몇 사분면? 2 사분면이야. 자, n에 2 넣어보자. 자, 어떻게 돼요? 계속 뭐야? 90씩 더해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90씩 더해가니까 어차피 몇 사분면일 거야? 3 사분면일 거고요. n이 3일 때는 또 여기다 90을 더했으니까 몇 사분면일 거야? 4 사분면이 된다.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난다? 1, 2, 3, 4 사분면을 모두 지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네.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해봅시다.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동경을 이제 두 개를 보겠다는 거야. 이 동경이라는 게 뭐였어? 원점에서 시작하는 반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원점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그래서 동경을 두 개를 잡아보자고.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요 일반각이 알파인 녀석, 이 동경을 하나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각이 베타인 녀석, 이렇게 동경을 잡아보자고. 이 두 동경 사이에 관계성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관계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를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자 어떤 관계부터 볼 거냐? 일치부터 볼 거야.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거지. 자 얘가 이제 알파고요. 이 녀석이 이제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이 두 일반각은 어떤 성질을 띠냐? 자 일치할 때는요, 요 일반각 두 개를 빼면 뭐가 될 거야? 뭐가 되냐?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사실은 요 알파란 녀석이 여기만 존재하는 거야? 아니 360도 돈 알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베타도 마찬가지 아니야? 360도만큼 근데 몇 번 돌았을지 아냐고. 모르죠. 그걸 모른다고. 그럼 두 개를 뺐을 때 우리는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근데 우리 이제 60분법을 쓰지 않고 호도법을 쓴다 했지, 그지? 그럼 360도 자리에 뭘 쓰면 돼? 2파이를 써면 되겠지? 요렇게 쓸 겁니다. 이 n파이로 쓰세요. 괜찮습니까? 네. 일치할 때는 두 일반각을 빼면 2n파이가 나온다고 항상. 오케이? 자, 두 번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을 한번 가볼게요.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원점 대칭이랑 같은 거야. 원점 대칭. 자, 그럼 봅시다. 어떤 그림인지. 자, 첫 번째 알파 동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은 베타는 어디 있는 거야? 이 반대 방향에 이렇게 있겠지, 그지? 자, 이만큼이 뭐가 될 거야? 베타가 될 거라고.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 일반각 두 개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보세요. 어차피 뭐가 붙어요? 어차피 EM파이는 계속 붙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뺐을 때 각이 얼마만큼 남았겠어? 180도만큼 남았겠지, 두 개를 빼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요만큼 이 평각이 하나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을 플러스 뭐라고 씁니까? 파이라고요. 자, 외울 겁니다. 앞으로 외우면 돼요. 무조건 나오거든요, 시험에. 100%야 얘는. 자, 세 번째. 자, 이제부터는 대칭성을 볼 겁니다. 대칭성을. 자, 여기 대칭성을 볼 건데요. 자, 대칭성은 결이 약간 달라. 왜냐면, 자, 우리 생각해봐.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 y는 k일 거예요. 이거 두 분의 한 몇이죠? 4. 4죠. 왜 그렇게 생각해? 대칭축이 어디니까? 2니까. 대칭축이 2니까 이 두 분의 합은 뭐가 될 거야? 대칭축의 2배가 될 거지. 자, 두 분의 합은 대칭축의 2배라고. 자,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대칭성을 얘기할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대칭부터 얘기할 거냐면 y축 대칭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 두 개의 합은 뭐가 나온다 항상? 축의 두 배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알겠지? 자, y축 대칭의 두 동경을 보자고. 그러면 자, 알파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베타는 y축 대칭돼서 여기 있을 거야, 맞아? 네. 여기가 베타라고 쓰면 안 돼. 네. 이만큼이 베타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축이 어디야? 어디 대칭했다고? Y축 대. y축 대칭이니까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의 일반각 몇 도였죠? 90도였죠. 2분의 파이였죠. 그럼 두 개의 합이 뭐가 나올 것이다? 파이가 나올 것이다. 대칭성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올 것이다? 2의 파이 플러스 파이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계속 가볼게. 자, 네 번째 x축 대칭을 가볼게요. 자, x축 대칭이라는 건 자, 이렇게 알파가 있으면 자, 베타는 요 밑에 깔리겠죠, 그죠? 자, 이만큼 한 바퀴 돈 게 베타입니다. 그러면 맞지? 자, 얘는 지금 대칭축이 어디야? 아 0이죠. 맞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돼? 2M 0이 나와야 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2n 파이 플러스 0 안 붙는다는 거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y는 x 대칭 한번 보자고. y는 x 대칭. 자,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알파가 있고요. 자, 대칭한 베타가 이만큼 있다고 해보자. 그럼 축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대칭성은 무조건 뭐야? 합이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 파이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요? 자, y는 x는 우리가 기울기는 탄젠트거든요. 몇 도예요, 얘는? 45도짜리야, 그지? 자, 얘는 45도짜리니까 두 배니까 몇 도? 90도.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깔아보자. 얘가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만큼이 베타가 되겠지, 그지? 자, 마이너스 x는 우리가 동경이 몇 도짜리야 이거? 이만큼 몇 도짜리야? 135도짜리야, 맞아? 자,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합이 몇 도가 나와야 돼? 2M 270도가 나와야 돼, 맞아? 2n 파이 플러스 270도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파이가 몇 도라고? 180 180도라고.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해주면 돼. 일치랑 반대 방향 이것만 뺄 셈이고 나머지는 다 뭐야? 더 셈이야. 합이 일정한 거야. 자, 문제를 하나 봅시다. 자, 그러면 15번 볼까? 자, 이거 어차피 내가 왼쪽에 다 써놨으니까 이만큼 지울게요. 자, 15번을 보면은 자, OP가 있어. OP가 몇 사분면에 있어? 몇 사분면에 있어? 세타가? 2, 3분 2, 4분면에 있어. 자, P가 여기 있습니다. 이 OP 동경이에요. 이 세타입니다. 여기 P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이 자, 6세타랑 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대요. 6세타인 녀석이랑 세타인 녀석이랑 동경이 일치한대. 일치는 내가 두 개를 어떻게 알아 했어? 뺐을 때, 두 개를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2n 파이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보세요. 자, 6세타랑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항상 알았지? 네. 자,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뭐가 나온다고? 아 2세타인 건 나도 알겠고 2n 파이가 나온다고. 자, 그럼 5세타가 2n 파이니까 세타는 5분의 5분의 2n 파이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지금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 했어? 지금 문제에서 2, 4분 2, 4분면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녀석 2, 4분면에 있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자, n에 뭐부터 대입해 볼 것 같아?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n에 항상 뭐부터?
0부터 하나씩 키워서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n에 0 대입하면 뭐야? 아이 아야 0이고요. n에 1 대입하면 5분의 1. 5분의 2 파이. 이 몇 사분면이야? 1사분의 아직 1사분면이야. 그치? 자, 5분의 1 파이가 몇 도인데? 36. 36도야. 36도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 얘 몇 도야 그러니까? 72도. 아직 1사분면이라고. 맞아요? 자, n이 2면 5분의 4파이 2배가 됐네. 그럼 144도니까 2사분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2사분면에 있는 값은 5분의 4파이다. 세타는 5분의 4파이.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다고요. 하나 더 볼까? 자, 18번 하나 보자. 자, 18번을 보니까 세타랑 4세타가 지금 어떤 대칭? X축 대칭이요. 자, 너네 머릿속에서 그림을 상상해. X축 대칭이면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맞아? 네. 맞아? EM 파이를 계속 붙이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무슨 식을 써야 돼? 세타 플러스 4세타가 뭐다? EM 파이 괜찮습니까? 네. 이해하고 암기하라고. 세타는 뭐가 돼? 5분의 2M 파이. 아까랑 똑같지, 그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앞에부터 풀어봐. 그러니까 1사분면이 0도부터 90도가 아니라는 거지. 자, 20번. 세타의 범위가 좀 넓네. 0부터 2분의 3파이야. 자, 근데 2세타랑 3세타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래. 자, 그러면 두 개의 합인 5세타가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나와야 돼, 그지? 자, 그럼 세타는 뭐가 나와? 5분의 2m파이 플러스 10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n에 뭐부터 넣어보라고? 0부터. n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10분의 3파이. 너 범위 안에 들어있어? 살려. 자, 이거 바꾸자, 편의상. 10분의 15파이로 바꿔놓고 얘도 10으로 다 통분한다. 10분의 4파이 플러스 3파이 이렇게 바꾸자. 오케이? 자, 그럼 0 나온 거 하나 있다. 1 넣으면 10분의 몇 파이? 7파이 사이에 들어있어? 살려. 자, n 2 넣으면 10분의 11파이. 11파이 들어있어? 네. 살려야지. 그럼 n 3일 때는 10분의 15. 들어있어? 아니요. 얘는 버려야지. 그래서 이거 3개의 합이 되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처음 정의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다 낯설 뿐이야. 낯선 것들이야. 앞으로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거든. 잘 익혀놔. 자, 유형 4번으로 가자. 그럼 부채꼴에 대한 것도 싹 다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뭐야? 각에 대한 새로운 정의야. 60분법으로 하던 거를 호도법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 호도법도 단순히 호도법이 아니라 뭐 하겠다? 일반각으로 표현하겠다. 모든 각을. 계속 그것만 다루고 있어. 그럼 부채꼴에서도 공식이 바뀌어야 될 거야, 그러면. 자, 기존에 우리가 부채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었지? 전체 360분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그 길이 비례관계로 갔었지, 그치? 기존에 그렇게 했었다면 이제 바꾸겠다고요. 이제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이 중심각을 이제 앞으로 세타라고 쓸 겁니다. 앞으로 세타. 자,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요. 여기 길이를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앞으로 s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자, 원래 뭐였다고? 원에서 쪼개낸 거였다고. 원래 원에서 쪼개낸 거였다고.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였다고.
이렇게 해당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럼 이 L은 뭐였어? 2파이 R에 원의 둘레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 거 이거 아니었냐고, 맞지? 자,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나타냈다?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원래는 뭐였습니까? 이걸 X라고 써가서 360분.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죠. 이거는 60분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 얘는 이제 몇 파이가 되죠? 2파이가 됩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보일 거야.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뭘로 바꾸는데? 호도법으로 바꾸는 걸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얘기를 하겠다고요. 자, 그럼 얘가 뭐만 남습니까? R 세타가 되죠. L은 R 세타.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중심각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쓰려고 다 바꾸고 있는 거야 지금. 60분법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자, 그 다음에 자, S로 한번 가볼까요? 자, 원의 넓이도 우리 비례식으로 갔었지, 그지? 원의 넓이 원래 뭐였지? 3 파이 R 세제곱. 제곱이었는데 이거를 360도 분의 X도로 가는 거였잖아, 그지? 이걸 이제 호도법으로 갈아치우자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2파이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고? 세타로 바뀔 거라고. 그럼 얘가 뭐가 될 거야? 파이 사라지면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겠죠. 얘를 빠르게 외우시라고요. 알겠죠? 공식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엮어볼까요? 자, R 세타 대신에 L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2분의 1 R L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괜찮나요? 요거까지 외워보자. 공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만 하면 돼. 너무 심플해. 자, 문제 하나씩 보자. 자, 24번 아니다, 21번 보자. 21번. 자, 중심각이 2입니다. 자, 그냥 세타는 2예요. 여기 뭐가 생략된 거라고? 라디안. 라디안이 생략된 거라고. 안 쓴다고. 그냥 2입니다. 이거 2예요. 자, 세타가 2고요. 둘레의 길이가 이제 10이래요. 자, 부채꼴 둘레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한지름 몇 개? 한지름 2개.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남았어? 호가 하나 남지. 2R 플러스 L 맞아? 네. 둘레 길이. 자, 그러면 둘레가 12래. 2R 플러스 L이 12R. 자, 이제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R, L, 세타 답을 보자고. 어떻게 되는데? 뭐라고 쓰면 돼? 우리 L은 뭐라고? ER. R 세타니까 ER. 2R이 되겠죠. 4R이 되겠죠. 그죠? R이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넓이 얘기가 있네. 넓이 뭡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죠. 그죠? 자, 세타가 몇인데? 2. 그니까 얘가 몇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우니까 조금 더 복잡한 걸로 가봅시다. 자, 27번 볼까? 자, 27번에 이렇게 부채꼴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 있고요. 반원이 있고. 자, 이렇게 A, C, D, E, O, B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배네요. 여기 두 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를 R로 뒀을 때 이게 같대요.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52 부채꼴 52 52 아, 여기네.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이 녀석 넓이가 12파이일 때 자, 호 D를 구해봐라. 해봅시다, 하나씩. 자, 천천히.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 그냥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얘가 12파이라는 식을 세우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이거 가장 작은 단위를 R로 잡아놨어. 그럼 여기 몇 R이야? ER.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심각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중심각 어떻게 될까? 자, 잘 봐봐. 자, 요 녀석이 지금 자, 호 BC의 길이는 자, 호 AC의 길이의 몇 배? 2배. 20도. 자, 근데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하죠?
반지름과 중심각의 비례하는데 지금 둘이 반지름이 어때? 똑같아요. 똑같으면 누구 비교해야 돼? 세타. 세타 비교해야 되는데 그럼 L이 1대 2면 120. 세타도 1대 2죠. 자 그러니까 여기 평각이니까 총 몇인데? 180도. 파인데 그치? 자 여기가 파인데 그럼 이만큼 몇이고? 60도. 3분의 파이고 여기는 3분의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R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12파이는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1에 4R. 2R의 전체 제곱에다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러면 자 파이파이 날리고 2 날리고 자 이게 3 넘기면 36이고요 36은 4R제곱이 되니까 R이 몇이라는 거 알게 돼요? 9. 3이라는 거 알게 되죠? 네. 자 그래서 D2는 뭡니까? 호의 길이 R 세타죠 그죠? 자 그러니까 R 곱하기 뭐예요? 3분의 8 맞아요? 괜찮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그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주제는 뭐냐? 팔골의 넓이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치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되지. 이 활골이라는 게 뭡니까? 요만큼 아닙니까? 요만큼.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거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보자. 자 요 녀석을 역시나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활골은 뭐예요? 뭐에서 뭘 뺀 거야?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 거야.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부채꼴은 뭐예요? 배웠잖아. 2분의 1 R제곱 세타요. 삼각형은 높이 알아요? 높이 모르죠? 여기 몇이에요? R. 이게 높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 삼각비 이용합시다. 여기다 몇을 걸면 이 높이가 나오죠? 사인을 걸면 뭘 루트 2분의 1이야. 사인을 걸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뭐가 돼요? R 사인스. 사인 세타 맞아? 삼각비 이용하면? 맞아? 자 그러니까 이 녀석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 그러니까 활골의 넓이는 항상 뭐가 돼요? 2분의 1 R제곱 묶으면 세타 빼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이거까지. 자 해봐. 문제 풀어봐. 앞에부터. 자 29번.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요. 이만큼 잘라냈어 그지? 여기 객석이야. 자 그랬을 때 호 AB 여기가 56이고요. 그 다음에 CD 얘가 21이에요. 그랬을 때 자 객석의 넓이를 구해달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5래요. 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하다고? 반지름에 비례하다고. 중심각이 둘 다 일정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중심각을 굳이 안 구해도 풀 수 있다고. 잘 봐봐. 자 지금 호의 길이 21이고요 56이에요 L이. 그치? 자 그러면 세타가 동일하다며. 그럼 R도 몇 대 몇인 거야? 21 대 56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간단한 정수비 몇 대면? 3대 8인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3대 8이니까 우리가 요 녀석을 3K라고 잡으면 얘는 몇 K예요? 8K예요. 그럼 25에 해당하는 건 몇 K라고 생각할 수 있지? 5K라고 생각할 수 있지? K가 몇이에요? 5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가 15가 되고요. 이만큼이 몇이 돼요? 40이 되겠죠. 그러면 객석의 넓이를 해달라며. 그럼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2분의 R제곱 세타도 있지만 세타 안 쓰고 L을 아니까 뭘로 쓰는 게 좋아? R, L로 쓰는 게 좋잖아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1에 자 두 개를 뺄 거니까 큰 것부터 2분의 1에 자 R 몇이고? 40. 40, L 몇이었고?
56에서 뭘 빼겠다고? 2분의 1에 15에다가 11 21짜리를 빼면 객석의 넓이가 나올 거라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 어렵지 않다고.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의사 기출 하나 보자. 자, 32번. 부채꼴은 어렵게 나오질 않아. 나와봤자 이 정도야. 32번이 그냥 최대 난이도라 생각하면 돼. 이것보다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지, 부채꼴은. 얘로 변별할 마음이 없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원의 중심을 서로 지나주네.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주고요. 자, 여기서 그림이 지금 그쵸? 좀 더 가네? 좀 더 가네? 오늘 좀 더 크게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있네. 자, 이만큼 S2래요. 자, 여기가 5고 5 프라임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에가 S1이래요. 자, 이거 텍스트 해보자. S1. 그 다음에 여기가 S.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S1 빼기 S2를 구하래요. 이걸 구하래요. 그 다음에 각을 하나 줍니다. 6분의 5파이. 자, 우리가 반지름의 기능이 3이에요, 둘 다. 이 두 개의 넓이를 이제 빼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도형인데 이게?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 빨리 아이디어 좀 내놔봐. 어떻게 구할 거냐고. 어? 자, 이거 S1 부채꼴이에요? 아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정체가 뭐야, 이거? 이 반달 모양.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은 누구야? 5야, 5 프라임이야. 이거지,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지? 아니 그럼 이 도형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 쉽지 않지, 그지?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라고 얘기를 못하지, 그지? 이름이 없는 도형이지. 이 이름이 없는 도형은 이거 구하라 소리가 아니야. 이용하라는 거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S1이랑 S2를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먹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돼, 모의사 기출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잘 봐봐. 얘가 S1이 사실은 어디까지 칠해져 있으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칠해지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 S2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칠해지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 왜? 여기까지 칠해져 있으면 원래 뭐니까? 부채꼴이니까. 얘를 S3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식을 변형해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한 번도 우리가 이름 들어본 적 없는 도형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뭘 이용해서 우리가 아는 도형의 넓이를 하라고. 자, 얘를 이렇게 바꿔봐. 요 식이랑 위의 식이랑 같은 거 맞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자, S3가 업자리 소과돼서 사라질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은 순간 이 넓이가 구해주기 너무 편하다. S1 플러스 S3가 뭔데? 이만큼의 중심각을 가지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1의 R제곱에 중심각 여기 몇 도가 되죠? 이만큼이 6분의 5파이였으니까 여기는 6분의 합해서 2파이니까 7파이 6분의 7파이짜리죠. 이 부채꼴로 바라볼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S2 플러스 S3 이거 두 개잖아. 얘는 중심각 몇 짜리 부채꼴로 바라볼 수 있어? 6분의 5파이짜리로 바라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2분의 9로 묶어버리면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뺐으니까 6분의 2파이가 되겠죠? 3분의 1파이?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쉬었다 하자. 오른다고 하면. 자, 이거 5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약간 사실은 야매. 아니 이제 좀 사소한 것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들이었어. 그냥 이렇게 바꿔보겠다 정의를. 그냥 그런 것들이었다고 다 전부 다 맞잖아. 그냥 유시분법 호도법 바꾸고 일반값 얘기하자 이거밖에 안 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야. 진짜. 삼각 함수를 정의해보겠다고요. 물론 함수의 그래프까지는 오늘 안 가요. 삼각 함수를 정의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가 원래는 어떻게 탄생한 건지 그걸 정의하겠다는 거야. 그걸 정의하고 싶으면 이 원이 필요합니다. 원.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반지름 r자리를 하나 관찰해보자고. 자 그러면 어떤 동경이 있을 거야? 이 동경의 좌표를 여기를 P라고 해봅시다. P.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을 세타라고 하자고. 그럼 우리가 기존에는 다 어떻게 해왔었냐면 X좌표, Y좌표 문자를 두 개 써왔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만 쓸 수 있어. 자 요만큼 반지름 몇이라고? R이요. 이 P좌표가 어떻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봐. 요 직각삼각형 요걸 떼와볼게. 요만큼 몇이라고? R이요. 자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되죠? 뭐가 되죠? R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요만큼은 뭐가 되죠? R 코사인. R 코사인 세타. 설마 삼각비를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코사인, 사인, 탄젠트 맞죠? 내가 이걸 쓸 줄 몰랐어. 이건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R분의 요만큼 요거를 원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Y잖아요. 요만큼이 X였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를 앞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요 원에서 정의를 할 거야. 깨워. 일어나. 자 그래서 자 사인 세타가 뭐다? R분의 Y요. 코사인 세타가 뭐다? R분의 X. R분의 X요. 탄젠트 세타는 그러면 X분의 Y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결국은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동경의 기울기요. 요 직선의 기울기요. 맞아요? 네. X분의 Y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냥 이것만 쓰자고요. 별거 없어. 자, 그러면 너무나 간단해. 자, 그러면 이 R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잖아. 그치? 그쵸? 자, R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요. 얘를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Y 괜찮나? 네. 얘도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괜찮나? 네. 잘 보세요. 자, 얘가 P가 예를 들어서 3,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R이 몇이에요? 13. 루트 13이요. 맞아? 이 빗변의 길이니까 맞아요? 네. R이 루트 13이요. 자, 그럼 사인 세타가 몇이죠? 루트 13분의 루트 13분의 2. 그렇지, Y좌표. 오케이? 코사인 세타 뭐죠? 루트 13분의 그렇지, X좌표. 그 다음 탄젠트는 뭐가 된다고? 3분의 2. 괜찮나? 네. 어렵지 않지, 그지? 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만 풀어보자고. 자, 그러면 35번 하나 볼까? 자, 35번 보니까 자, 5,A가 하나 있네. 자, A의 보는 모르겠어. 자, 뭐 대충 찍어보자. 5,A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원점이고요. 자, 이렇게 있어. 자, 요만큼이 동경이 세타. 자, OP의 길이를 R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A 플러스 R을 구해라. 해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사인 세타 뭐라고 써야 돼요? 그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 R부터 가자고. R이 어떻게 돼? 25. 25 플러스 A제곱의 루트. 맞아요? 네. 괜찮죠, 그죠? 원점 사이 거리니까. 자, 그러니까 얘부터 불러봐. 삼각함수의 정의대로
사인 스타는 25분의 25 플러스 a제곱분의 뭐가 돼요? y제곱이니까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25 플러스 a제곱분의 자 x인데 2배니까 얘가 몇이라고? 1이라는 식을 방정식을 풀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양변에 몇을 곱해? 이 루트를 곱해주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0은 루트 25 플러스 a제곱.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0 a 플러스 100은 25 플러스 a제곱. 사라지고요. 20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75. a는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a도 얘기할 수 있고 r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괜찮나요? 자 이런 느낌이야. 그냥 단순하게 별거 없죠? 풀어보자. 네, 제가 기억하기로 자 민규야 봐봐. 자 t가 3,4라며 r이 몇이야? 맞아?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몇이야? 5분의 R이요? 네 5분의 마이너스 4 그치? 5분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몇이야? 5분의 5분의 3. 탄젠트는? 알겠어? 쓰기만 하면 된다고. 알죠? 자 36번 풀어줄게. 자 36번 보니까 원이 두 개가 있네. 하나. 자 요 녀석 y는 2. 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잖아. 자 여기 a가 찍혀있네. 얘 a 좌표 좀 구해봐. y에다 2를 집어넣어. x 뭐야? 뿔마 1인데 지금 어때?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2 맞아? 됐어요? 자 큰 원도 봐봐. 큰 원도. 응?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잖아. 얘도 요점 할 거잖아. 요점.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몇 컴마 2인데 2를 대입해봐. x제곱은 뭐야? 5. x는? 마이너스 루트 5. 방정식이 있으니까 대입해서 찾는 거였어. 좌표를. 찾기만 하면은 아니 너네 생각하지 마. 정이니까 이거는. 얘는 정이야. x좌표, y좌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자 이거 못 찾는 거였어. 얘가 a점이 요만큼이 이제 알파인가? 얘가 알파. 얘가 알파. 자 그러니까 뭘 찾아달래? 사인 알파를 찾아달래. 자 그러면 r은 몇인데? r은 몇이야? 탄젠트 루트 5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루트 5분의 y좌표 1? 2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베타 요만큼 베타였잖아. 그치? 자 근데 코사인 베타 해달래. 코사인 베타. 자 얘 반지름 몇인데? 3. 그래서 3분의 x좌표인 마이너스 루트 5. 자 두 개를 뭐 해달라고? 곱해달라고. 루트 5 루트 5 사라지고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그렇지. 간단하지 그지? 이해 거 해야 되나? 38번 해주세요. 38번만 해줘? 37번도 아주 속성으로 짧게. 37번. 자, 37번에 지금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직선의 기울기는 뭘 준 것이다? 탄젠트를 준 것이다. 자, p좌표 여기 있는데 뭔지 알아 이거? 길이? 모르죠. 아 몰라. 그럼 어떻게 잡을 건데 이거? 사실 좌표를 임의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난 오늘은 엄밀하게 보여줄게. 엄밀하게는 이걸 뭘로 잡으라고요? 바로 저. R로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몇 대 몇이에요? 3대 1대로. 3대 1대 루트 10이죠. 자 적절한 거 좌표 잡는 게 가장 좋지만 오늘은 엄밀하게 정의대로 갈게. 자 그러면 얘가 R이 됐으니까 몇 배를 다 곱한 셈이 되는 거야? 루트 10분의 R을 곱한 셈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루트 10분의 R이고요. 여기가 뭐가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죠? 루트 10분의 3r, 9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r이 됩니다. 맞아요? 괜찮죠? 뭐가라고? 사인 코사인 할 수 있죠, 그죠? 네. r분의 이거니까 이것만 남겠죠? 이것만 남겠죠, 그죠? r 사라지면서 괜찮죠? 자, 38번 해달라고. 동우야, 네. x분의 y가 뭐라고? x분의 y가 뭐라고? 아. 탄젠트라고. 그러니까 얘를 뭐처럼 생각해야 돼? 탄젠트 세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네. 보입니까? 볼 수 있죠? 자, 때려 맞춰. t는 몇이다? 안 되나? 때려 맞추는 거 안 되나? 마이너스 2도는? 아, 오케이. 안 보이면 2차 방식 하세요. 안 보이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1 돼요. 좋은 거 하나 알려줄까? 시간상 괜찮아. 우리 역수들의 합을 방정식으로 구할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 유명한 숫자들은 이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질 수밖에 없거든. 이거 우리 기존에 그냥 x 곱한 다음에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인수분해 하잖아. 인수분해 하는 데까지 너무 귀찮잖아. 유명한 거 좀 외워두면 좋아. 내가 x에 몇을 대입한 걸로 쭉 쓴 거 같아? 여긴 x에 뭐 대입한 거 같아? 1, 여기 뭐 대입한 거 같아? 2, 3, 4. 그럼 이 녀석의 해는 항상 어떻게 나온 줄 알아? 곱이 1로 나온다? 왠 줄 알아?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쭉 넘겨봐. 플러스 1은 0으로 끝나. 왜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인데 x 곱한 다음에 한쪽 밀 거잖아. 네. 플러스 1로 끝나. 그러니까 곱이 항상 1이라는 거는 해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역수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 중근이야. 네. 얘는 2랑 아. 2분의 1. 얘는 3이랑 3분의 1. 여기서 얘는 4랑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알아두면 조금 나중에 계산할 때 좋다고. 왜냐면 자주 만나니까. 비슷하잖아요. 뭐라고요? t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1. 2배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봐. 어차피 똑같은 결과일 거라고. 오케이? 우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줄여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마이너스 2를 골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골라야 돼? 요 녀석. 너 선택할 만한 그게 딱히 안 좋네, 그지? 근데 이거 그냥 한 번에 돌리면 안 돼요. 뭐를 한 번에 돌려? 그러니까 저 원의 방정식을 잡은 다음에 어. 그냥 한 문자로 돌려버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걸 이제 어. 저기다 x, y를 다 곱하면 x, y의 값을 알 수가 있거든요. 조식. 이거를? 네. 아, 이렇게 했다고? x 플러스 y 제곱? 네. 이렇게 해버렸다고? 네. 이렇게? 그래서 x랑 y의 관계 어차피 똑같잖아, 아까랑. 그건 맞죠. 탄젠트 구하는 거잖아. 아, 그건 맞는데. 아니, 똑같잖아. 똑같잖아.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탄젠트가 뭐랑 뭐가 나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로 갈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가 자, 요만큼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그치?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r로 잡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2니까 자,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루트 5.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치? 요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r이죠. 여기는 루트 5분의 2r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 네. 좌표가 이렇게 잡히거나 혹은 어떻게 잡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갈 거면 좀 이러면 어떻게 잡히는 거야? r이면 얘가 루트 5분의 2r이고 얘가 루트 5분의 1r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 좌표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r 콤마 루트 5분의 1r 이렇게 잡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사인 코사인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요 녀석이 딱히 뭐 잡을 수 있는 걸 안 줬어.
때 x, y의 값을 알 수 있어요. x가 음수여야 되니까. 아 x가 음수? 네. 아 둘 다 x 음수인데? 딱히 결정되는 게 없네. 근데 x, y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한지름 1이니까 1 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지? 네. 응. 루트 5분의 1 뭐 확정되는 게 없네. 근데 x, y가 5분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되지. 이게 여기서 아 어차피 뺀 값이 똑같구나. 이거 되죠? 둘 다 이게 나오는 거지. 네. 여기서 이걸 빼건 저기서 이걸 빼. 항상 똑같은 게 나온다.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넘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보면서 여기서 하나 느낀 점은 뭐냐면 사인 코사인이 음수도 있다. 음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기존에는 양수만 다뤄봤으니까. 그치? 음수가 가능하다를 배워야 되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자, 이 녀석이 다시 정의로 가보자. 정의로 가보면 사인은 뭐예요? R분의 Y. 근데 R은 반지름이니까 항상 부호가 어때요? 양수. 그러니까 이 녀석 부호는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야? y. Y한테 있는 거야. Y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야. 내가 점을 하나 어디 찍었을 때 Y좌표가 양수인 거에선 사인이 뭐다? 양수다. 그러니까 사인은 언제만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1, 2, 4분면에선 사인이 플러스입니다. 왜? Y좌표가 양수인 부분이니까. 자, 코사인은 우리가 부호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어? X좌표가 쥐고 있어. 자 그럼 X좌표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네. 코사인이 플러스인 건 어디야 그래서? 1, 4. 1, 4분면 4, 4분면이 되는 거지. 여기서만 X좌표가 플러스니까 X좌표가 부호를 쥐고 있다고. 그치? 자 그럼 탄젠트는 X분의 Y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자 그래서 이걸 기하적으로 생각해보자. 기하적으로. 자 내가 탄젠트는 뭐라 그랬어? 기울기. 기울기라 그랬어. 직선의 기울기 원점으로부터 찍어서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는 건 몇 사분면? 1 사분면? 3 사분면. 왜? 순간 형태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탄젠트가 들어갔어. 자 플러스인 것만 다 썼어. 이 플러스인 것만 다 쓰면 안 쓴 건 뭐야? 여기서 뭐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플러스인 것만 외워서 요 녀석은 1, 4분면 전부 다 어때? 전부 다 플러스지. 그 다음에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은? 탄. 자, 이 순서대로 얼싸. 이걸 외우세요. 플러스인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얼싸탄코 이걸 외우자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짝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아까 되게 삼각함수 값을 힘들게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지금 정의대로 하니까 귀찮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바꿔줄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삼각함수 3개 중에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 2개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걸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타가 2, 4분면이에요. 세타가 2, 4분면이고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라고 봅시다. 아까 봤던 문제야. 그치? 자, 이제 이거를 얘만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사인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자, 정의대로 가니까 계산하고 연립하고 하느라 좀 귀찮았잖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세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지만 우리 삼각형 그냥 편하게 2로 양수만 봅시다.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요. 여기 세타 그려놓고요.
이 세타가 실제로 2사분면이지만 1사분면인 것처럼 상상하는 거야. 부호만 나중에 조정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가장 단순한 정수로 우리 탄젠트 2를 만들자. 몇 몇? 1, 2.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그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예요? 이거니까 루트 5분의 2죠 그죠?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루트 5분의 1 이거는 절대값만이에요. 절대값만 보는 거야. 나중에 부호를 책임져 주면 돼. 몇 사분면이었다고? 2, 4분 2사분면 누구만 플러스였지? 사인 사인만 플러스였어.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 달아야 돼. 한 번 더. 자, 세타가 4사분면이에요. 세타가 4사분면에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괜찮나요? 자, 삼각형 그냥 예각 삼각형 아무거나 그리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 3 3, 1 1. 그럼 여기 뭐라 써요? 루트 2 루트 2 2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사인 세타 얘기해볼까요? 3분의 2 루트 3분의 2 루트 2 부호 신경 쓴다면 4사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였지? 코사인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탄젠트는 1분의 1분의 2 루트 2 루트 2 그러니까 2 루트 2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거 괜찮나요? 예. 자 그럼 이 파트도 다 해보자. 넘어가. 나왔다. 충분해. 모두 나왔다 이거 하지 않아. 이모도 나왔다 아니 나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특수가 외우게 시켜야 되는데 아직 7년이라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손꼭 찔렸죠? 자 이형식 삼각함수 관계식을 배워야 돼. 우리가 복잡한 어떤 삼각함수식들이 주어질 거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거를 우리가 단순화해줘야 돼. 그래서 복잡한 식을 정리하는 걸 배울 거야. 복잡한 식 정리 딱 2개밖에 안 씁니다. 첫 번째. 자, 뭐 쓰냐면 자 탄젠트라는 녀석이 x분의 y였잖아, 그치?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이란 뜻이야. 왜? 코사인은 뭐야? r분의 x. R분의. 사인은 r분의 y. r이 소거되면서 뭐만 남아? x분의 y만 남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 탄젠트 세타를 앞으로 만나면 우리 식 정리를 할 때는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줄 거야.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해볼게. 자, 사인은 뭐였지? r분의 y. 얘는 r분의 x. 그러면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우리 뭐라 했지? r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돼? 1이 되자. 죽을 때까지 외우세요 이거.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식 정리를 하는 걸 배워볼게요. 식 정리의 기본은요. 통분과 약분입니다. 식 정리의 기본은 이거예요. 통분과 약분. 알겠죠? 하나씩 보여줄게요. 자 47번 같은 거 하나 볼까요? 47번. 자 47번 통분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위에 뭐가 올라가? 탄젠트 세타에다가 뭘 곱하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 세타에 뭘 곱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죠. 잘 보세요. 자 은은하게 줄 겁니다. 숨겨놓을 거예요. 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1 빼기 사인 제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코사인 코사인 제곱. 이렇게 있어도 눈치를 채주면 되겠어요? 알겠지? 1 빼기 코사인 제곱은요? 사인 세타 사인 제곱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꼴을 보면 어떻게 바꿔달라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자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 사인 세타 사인 제곱으로 바뀌는 거 알 수 있나?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얘가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자 정리하면 탄젠트가 사라질 거야. 뭐만 남을 거야? 1
탄젠트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도 탄젠트 코사인 부호는 그러니까 탄젠트 코사인 몇 개? 2개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탄젠트 바꿔버리면 탄젠트 뭘로 바꾸라 했어? 사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라 했지 그지? 자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뀔 거야? 둘이 곱하면 사인 이 사인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통분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약분하라고요. 정리하다 보면 반드시 약분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없애버리면 뭐가 남아요? 얘가 몇이래? 자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스가 몇인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식. 괜찮아요? 네. 해봅시다 여기도. 식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알겠지? 문제 없어. 아 벌써 다음 수업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혀온다. 자 다시 해봐. 자, 아니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이 시제곱. 나도 잘못 쓰고 있어. 자 시제곱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S제곱이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예. 그래서 2S제곱 마 3S 마이너스 2는 0 맞아요? 네. 인수분해가 돼요. 자 S가 뭐랑 뭡니까? 2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사인이 뭡니까? R분의 Y죠. 네. R이 뭐였죠?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이거 1보다 커질 수 있나요? 절대 못 커지죠. 절대 안 되지. R보다 반드시 아니 Y보다 반드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클 거 아니야. 네. 왜? Y제곱에다 심지어 X제곱을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1이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가 안 돼요. 1보다 큰 게 안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우리 세 개 중에 하나 알면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했지, 그지? 예.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있나? 없지. 그지? 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탄젠트를 뭘로 바꿔달라고? 10분의 S. 아, 10분의 x 코사인분의 사인 1분의 코사인 세타. 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자 s제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항상 뭐라고? 1. 1. 그럼 c제곱 몇이에요? 4분의 3. 사인이 몇이었고? 2 마이너스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특수학습 다음 시간에. 아직 안 끝났어. 선발이니까. 자, 유형 7번까지 숙제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월요일날 알았지?